안녕하세요. 어노멀리 디텍션 인 서베일런스 비디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경수입니다. 저의 소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수라고 하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DMQ의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태블로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이상 탐지입니다. 세미나를 보시고 질문이나 의견은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인트로덕션, 어노멀리 디텍션 인 서베일런스 비디오,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서베일런스 비디오라는 것은 감시 카메라를 의미하고요. 감시 카메라는 생활의 모니터링 및 기록을 위한 CCTV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여주거나 저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의 감시 카메라 현황인데 대한민국, 중국이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감시 카메라 수는 14만 4,513대로 단위 면적당 카메라 수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감시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카메라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사람이 모니터링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시스템은 저장 및 플레이를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이상 탐지 시스템은 추가로 이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보가 필요한 곳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양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행자의 감지 및 추적을 위한 데이터로부터 범죄 관련 데이터들까지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는 오른쪽과 같이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감시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UCF 크라임이라는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13가지의 범죄 유형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950개의 정상 데이터와 950개의 이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자동차 사고인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영상이 지속되다가 여기서 차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폭발입니다. 정상적인 영상이 지속되다가 폭발이 발생을 하고요. 이 폭발 발생한 걸 이상으로 이제 검출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캠퍼스의 CCTV 영상을 데이터셋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로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보행로에서 자전거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상 현상이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게 탐지를 할 수 있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유사하게 이상 탐지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두 단계로 진행되고 학습하는 부분과 이상을 검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부분에서는 정상 영상을 활용을 하여 피처를 추출하고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테스트와 실제 검출 단계에서는 피처를 계산을 하고 아까 학습했던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프레임이 어노멀리하다라고 이상으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방식으로 방법론을 분류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Fully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한 개의 비디오는 한 개의 데이터로 설정을 하고, 이 한 개의 비디오는 한 개의 데이터로 설정을 하고, 어노말리가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프레임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레임부터 여섯 번째 프레임까지 이상이 있다라고 프레임별로 라벨을 하는 방식을 Fully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프레임별 라벨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Weekly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한 개의 영상을 한 개의 데이터셋으로 설정하는 것은 똑같지만 해당 영상 중에 어노말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동영상 자체에 이 2번 동영상의 어노말리 데이터가 아까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라벨을 달아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비디오에 어노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라벨을 달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방법보다는 확실히 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입니다. 이상 데이터가 학습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이상 프레임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프레임이 더 많고 이상적인 현상이 더 적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학습을 하고 라벨 없이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의 분야에서 몇 가지 논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Real World Anomaly Detection in Surveillance Video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CVPR에 게재되었고 2018년에 게재되었고 현재까지 1199회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문제점은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이상 탐지에서 모든 이상에 대해서 나열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특정된 환경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이 급격한 변화는 하이 폴스 알람 레이트를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요. 위클리 라벨 트레이닝 비디오를 사용을 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이라고 라벨을 하고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 1이라고 프레임별로 이렇게 라벨을 하는 방식이 선행 연구 방식, 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발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하나에 해당 동영상이 어노말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라벨을 거는 경우가 본 논문의 라벨링 방법입니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MIL, Multiple Instance Learning을 활용을 해서 위클리 라벨 트레이닝 비디오를 활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1900개의 실제 감시 카메라 비디오를 활용하여 13개의 다른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요. 소타 대비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가공되지 않는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입니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고 하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한 개의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분할해서 학습을 한다. 패치로 나눠서 학습을 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비디오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어노말리 비디오와 노멀 비디오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이 어노말리 비디오를 총 32개의 그 프레임 모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 프레임 모음은 인스턴스라고 명칭하고 이 인스턴스는 파지티브 100에 담기게 됩니다. 파지티브 100에는 어노말리 비디오에서 나온 인스턴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거티브 100에는 노멀 비디오에서 나온 인스턴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에 담겨진 인스턴스들은 요 C3D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를 하면서
피처들로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이 피처가 추출이 된 걸 가지고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각각 인스턴스별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파지티브 백 안에는 인스턴스별로 어노말리 스코어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백 안에는 마찬가지로 노멀 비디오의 인스턴스별로 이 어노말리 스코어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세그먼트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거를 각각의 백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지티브 백에서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의 그 최대값이 네거티브 백에서 나온 최대값보다 크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프레임 단위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크겠지만 그 어노말리 스코어 중에 가장 큰 값을 비교했을 때도 더 어노말리 백에서 나온, 그러니까 파지티브 백에서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가 더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 두 번째 딥 MIR 랭킹 모델입니다. 여기에 SVM 로스를 활용을 하고요. 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SVM 로스를 활용을 하는데 이 로스를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어노말리 백에서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고요. 이쪽은 노멀 백에서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커져야 되고요. 이 값은 작아져야 됩니다. 즉 어노말리 백에서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는 커져야 되고 노멀 백에서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로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텀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텀은 로스 펑션에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을 추가합니다. 요것의 의미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어노말리 스코어가 변하지 않게 하는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어노말리가 노멀에 비해서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노말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컨스트레인 텀을 추가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 제안한 방법이 빨간색 그래프이고요. 기존의 방법론은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안색 같은 경우에는 루가 제안한 방법이고 딕셔너리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정상 동작을 학습하고 재구축 오차를 활용을 해서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핫산이 제안한 방법은 딥 오토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이상을 감지하는 방법이고요. 해당 방법론들 대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한 방법론이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성능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첫 번째 방법론, 이 루가 제안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비디오에 대한 재구축 오차가 낮은 경우가 있어서 성능이 좀 더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방법, 이 핫산이 제안한 방법론은 정상 패턴을 잘 학습하지만 새로운 정상 패턴에 대해서 높은 이상 점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습이 된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 비디오를 가지고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고요. 동물만 있을 때는 영상의 어노말리 스코어가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학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 세 번째는 차 사고, 네 번째는 총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멀 데이터로 어노멀리 스코어의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두 가지 추가적인 고찰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상 판정 정도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0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3000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강건한 모델이 구축된 이유는 이상 및 정상 비디오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스 알람입니다.
논문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비교하려고 하는 그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제한된 방법론이 폴스 알람이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감시 카메라는 대부분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폴스 알람은 낮아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만 활용한 모델들 대비해서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로스 펑션에 제약식을 넣었었거든요. 폴스 알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제약식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입니다. 이번 논문은 Self-Training Multi-Sequence Running with Transformer for Weakly Supervised Video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작년에 나온 논문이고 AIAI에 출간되었고요. 38회 인용되었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기존 MIL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인스턴스가 비정상 인스턴스로 예측되면 후속 인스턴스 선택 시에 오류가 증가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비정상 이벤트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의 집합이지만 MIL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게, 그 어노말리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인 이벤트는 일정 프레임 이상 이렇게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MIL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하나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MSL, 멀티 시퀀스 러닝을 제안합니다. 인스턴스 한 개를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속된 인스턴스로 구성된 시퀀스를 최적화의 단위로 활용을 합니다. MSL에서는 이상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시퀀스를 선택 및 학습에 활용을 합니다. MIL과 MSL 간의 인스턴스 선택 방법을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 A를 보시면 이쪽은 스피넷이라고 적혀 있고 이쪽은 어노말리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넷이 인스턴스이고요. 이 인스턴스별로 이렇게 어노말리 스코어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가장 높은 어노말리 스코어를 갖는 인스턴스가 5번 인스턴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MIL 방법론에서는 이 5번째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었고 그걸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MSL은 i번째 인스턴스부터 K개의 연속된 인스턴스로 구성된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시퀀스를 선택하고요. 이때 K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L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K개의 연속된 인스턴스를 선택한다고 바로 이전 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K개 모두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시퀀스별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들의 합을 한 거에서 K를 나눠주게 되면 그 시퀀스가 평균적으로 어노말리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어노말리 스코어의 평균이 가장 큰 시퀀스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어노말리 스코어는 인스턴스 하나에 대한 어노말리 스코어고 합친 거를 K로 나눠서 그 시퀀스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노말리 백에서 나온 시퀀스 어노말리 스코어는 당연히 노멀에서 나온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노말리에서 나온 것과 노멀에서 나온 것을 따로 이렇게 그 평균을 구한 걸 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축을 합니다. 로스 펑션을 만들고 이걸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모델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트랜스포머 베이스 MSL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동영상에 이제 프레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 하나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스턴스를 백본에 집어넣어서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거칩니다. 이 백본은 구성은 C3D 그리고 I3D 그리고 비디오 스윈을 사용을 했고요. 해당 그 백본의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피처와 클래스 토큰을 활용을 해서 CTE라는 컨볼루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제 피처를 하나 더 만들고 그 피처를 TC 두 번째 TC에 집어넣어서 그 다시 피처를 만들고 그 피처 만든 거를 리그레서로 각각 이제 인스턴스별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만들어진 피처와 이 클래스 토큰이 합쳐져서 비디오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게 되고요. 해당 요 비디오가 어노말리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률로서 계산하게 되고, 요 확률과 그 라벨 간의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피처와 클래스 토큰의 클래스 토큰이 TC2로 입력이 되게 되고, 이 TC2에 입력이 돼서 나온 피처가 비디오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고 확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확률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영상 전체에서 어노말리한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래스 토큰의 역할은 TC에 생성된 특징들을 종합을 해서 이 비디오 전체의 특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게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SR 랭킹 로스에 BC를 더해주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100번을 통과를 해서 피처를 만들었고, 피처 만든 게 첫 번째 TC로 통과하고 두 번째 TC로 통과하고 그리고 리그레서를 통과하게 돼서 이제 각각 인스턴스별로 그 어노말리 스코어가 계산이 되게 되고요. 이 계산이 된 걸 가지고 이제 MSR 랭킹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랭킹 로스처럼 이 중에 그 시퀀스별로 맥스 값을 계산을 해서 해당 시퀀스의 맥스 값을 가지고 로스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스에는 이 BC 값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BC 값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요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것만 필요한 거고요. 요 위에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BC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두 개를 통합해서 로스로 활용을 해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이 전체 스트럭처가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산된 어노말리 스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노말리 스코어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스코어 커렉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커렉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노말리 스코어가 있으면 이 어노말리 스코어에서 해당 그 동영상에서 어노말리가 있을 확률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보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 MSL인데요. 이 부분은 초기 학습 시 모델의 어노말리 스코어 예측 성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잘못된 시퀀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그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라벨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라벨을 수도 레이블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도 레이블로 시퀀스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포지티브 백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1로, 그리고 네거티브 있는 데이터들은 다 0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수도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시퀀스를 선택을 하고, 이게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 MSL에서 예측을 한 거 가지고 시퀀스를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모델을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이 수도 레이블을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정교해진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K를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학습을 진행을 하는 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T값을 32개로, 본 논문에서는 32개로 설정을 했는데 32개로 설정을 하고 16개, 8개, 4개, 2개, 1개 순으로 K 개수를 작게 가져가면서 미세하게 요 변동을 튜닝할 수 있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이 된 이후의 학습에서도 이 셀프 트레이닝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 수소 레이블의 미세한 학습을 위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학습이 되면 예측할 때도 정확히 예측이 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들이 굉장히 높은 AUC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상하이텍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거고요. 이쪽은 UCF 크라임의 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다른 것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다양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에 대해 어노말리 비디오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측을 잘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컨볼루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언급드린 스코어 커렉션 방법을 사용을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어노말리 디텍션 인 서베일런스 비디오였고요.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데이터 세트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분류를 진행을 했었고 논문을 리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활용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MIL보다 발전된 멀티플 시퀀스 러닝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 지금까지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면 맨 앞쪽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